여러분 반갑습니다. 뿌잉뿌잉 이민 가세요!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말한 이민 2부작의 마지막 날입니다. 원래는 이틀 상간에 걸쳐서 이렇게 촥촥 올리려고 했는데, 뭐, 씨발, 이런 걸 이틀씩이나 걸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빠른 텀으로 올리게 됩니다. 우선은요, 저번 시간과 달리 오늘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이 헬조선을 탈출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지만, 근데 이 이민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건 없어. 녹록치가 않단 말이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만만한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되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보통의 한국 사람이 보통의 월급을 버는 평균 소득의 한국 사람이 한국을 탈출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는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보다 잘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좀 분위기나 이런 게 좀 거지 같아서 그렇지 되게 잘 돼 있어. 평균 소득 대비 그래도 지금의 그런 뭔가 인플레 압력이 오고 있긴 하지만 평균 소득 대비 그래도 이 정도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늙으면 아픈데 건물이 오질나게 잘 돼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에 사는 그 홈 어드밴테이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 이방인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내 소득이 평범하고 밖에 나가서 딱히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한국 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진짜. 그래서 나도 이게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본 게 어반님은 어디로 탈출하실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도 근데 똑같이 말해. 저는 혼자 살 거면 한국에서 살 거라고. 한국만 한 데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지금 현재 한국이 되게 침몰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열린 그런 해외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필수겠지만 그래도 혼자 살 때 한국만 한 데는 없다는 거야. 둘이 살 때 그러면 둘이 산다고 해서 뾰족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익사이팅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애만 안 낳고 둘만 살잖아. 그러면 한국은 괜찮아요. 한국만 한 데가 없어,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민을 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옵션이 몇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은퇴 이민이 될 수가 있겠죠. 은퇴 이민.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차트로도 보였지만 한국을 탈출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돈 많은 사람들이 탈출해요. 상속세, 증여세 이거 실어가지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맨날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에이 이민 가야지라고 말하지만 한국을 뜨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에야 연간 1000명까지 늘어난 거지 옛날에는 뭐 200명 끼켜봤자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성이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탈출할 수가 있을 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아까 말했던 세금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탈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좀 자녀를 생각했을 때 탈출을 생각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좀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분위기가 너무 치열하다는 거지. 물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거지 같은 그런 경쟁사회의 산물이긴 하지만 야 이걸 씨발 우리 아들한테까지 줘야겠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디지털 노마드다 보니까 해외에서 가서 환율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 좀 이렇게 후진국 가서 살면 그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뻥튀기가 되는 거니까. 요새는 뭐 그냥 바로 현지통화로 뽑아 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내 니제는 난 그래도 결혼을 할 거면 그래도 애를 이렇게 한국에서 좀 로열하게 키우기엔 나는 아직 캐파가 후달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좀 해외가 좀 낫지 않나. 그리고 해외로 가게 되면 언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결되는 게 있거든. 대표적으로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어하고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뭐 거기에 또 한국어까지 세계국어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자식이 나처럼 이게 공부머리 뭐 재능이 없으면 뭐 빡대가리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뭐 공부 좀 잘하면 옆에 싱가포르 공립대학 보내도 되는 거고, 그런 옵션 같은 게 해당되는 이런 경우에는 탈출을 해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탈출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왜 녹록치가 않냐면, 결국엔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본 여자 좋아해가지고 스시녀의 목숨 걸어가지고 일본에서 결혼해서 결혼생활 망한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잘 살려면 일본 가서도 어느 정도 상타치 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맨몸으로 일본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힘든 일밖에 없어 진짜. 단손 노동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걸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일본에 사는 유튜버들 특징 뭐야. 다 일본에서 결혼한 사람들인데 일본에서 대학 나오고 일본에서 기업 간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울산의 유튜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상 같은 경우도 일본 교토대 출신이잖아. 그 사람도 개엘리트잖아. 그런 경우는 일본에서 털 잡아도 상관없지.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 그럼 미국에서 털 잡아도 되고. 근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 유학 간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쉬운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이 되게 싫다. 탈출하고 싶다. 마음은 이해해. 근데 야, 도망친 곳에 진짜 낙원이 없다니까. 진짜 없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래도 내가 진짜 탈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끼케봤자 동남아예요, 여러분. 그나마 동남아 중에서도 진짜 싱가포르는 투자 이민 가려면 20억 넘게 필요하고 유럽들도 마찬가지야. 막 몇십억씩 필요해. 미국은 한 10억 돈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10억 돈으로 비비지도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는 미국이란 나라가 괜찮은데 야 10억으로는 택도 없어. 미국에서 잘 살 거면 진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방금 전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야 난 정말로 싫다. 근데 해외 나가서 그래도 내 한 몸을 건살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살려면 그러면 투자 이민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한 교민사회 대열에 합류하는 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나마 제일 만만한 곳을 잡으라면 나는 그거는 베트남이라고 봐. 사실 베트남은 한인 파워가 되게 강하거든요. 호치민 이런 데 가면 한 교민만 10만 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생존율은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약간 좀 상대적으로 베트남은 내가 느끼기에 동남아의 김치 같은 느낌이 있어. 굉장히 한국스러운 곳이야, 그 동네가. 진짜 희한하게 한국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 쌍스러운 느낌까지도, 천박한 느낌까지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약간 살아남기 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이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간에 그게 정착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언어인데 근데 그 언어적인 장벽에서 조금 나을 수 있는 게 베트남일 수가 있는 게 거기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에 내가 오래 살았잖아. 거기서 만난 한국인도 베트남에서 좀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로 듣기로는 통상적으로 한국인을 이게 고용을 했을 때는 그 베트남 평균 사람들의 4명분의 임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호치민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 월급이. 지금은 더 올랐겠지, 2018년이니까. 그러면 한 4배 정도면 거의 한 200 정도 되는 건데 200이면 베트남에서는 살 수가 있거든.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어디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인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좌 잔고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동남아나 이런 데 가갖고 장기 비자 체류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좀 자식적인 교육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또 재미가 없고 필리핀도 영어를 좀 많이 쓴다고 하지만 거기는 치안이 좀 개판이고 그죠? 거기서 더 멀리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지. 다른 문제들 뭐 난 옛날에 조지아 되게 가고 싶었거든. 조지아가 한국인은 무비자 361일 동안 머물 수 있단 말이야. 트빌리시가 수도였는데 거기는 지금 가면 이제 러시아랑 다이칠 분위기란 말이야. 어디 만만한 데가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맨몸으로 탈출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만하게 노려볼 만한 곳이 동남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도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자녀 교육도 생각한다. 그러면 말레이시아가 그나마 괜찮고 그래도 혼자서 난 살 자신 있다. 그냥 한국이 싫다. 탈출만 할 거다. 그러면 베트남은 놀기가 좋아. 한국 사람들 그 분위기가 다 정착이 돼 있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제 뭐 내가 뭐 유럽을 가든 뭘 가든 간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일자리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그 나라 현지 여자랑 결혼을 해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녹록치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 다 그래요. 뭐 은퇴하고 나면 뭐 몰도바니 뭐 이제 파푸아 뉴기니니 이런 데서 은퇴를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은퇴 이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초이스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평범한 한국인들이
한국을 탈출해서 가기에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기본 금액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은 좀 싸. 5천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베트남 또 그새 많이 올랐어. 1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내가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결국에는 뭐 하나 녹록치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거길 간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뭐 이거는 제 혼자 겪었던 경험치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아니다 나는 어바나 넌 좆도 모르고 있다 이런 애들은 이게 뭐 지가 알아서 뭐 댓글 남기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민 2부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저녁에는 다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